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법률 심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헌법 소원 심판도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악명 높은 갱단이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한 마을을 공격해 갓난아이와 산모를 포함해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아이티 경찰은 전날 서부 아르티보니트주 해안가 퐁손데 지역에서 중무장한 갱단원이 경찰 기지를 공격한 뒤 인근 마을 주민을 상대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희생자는 최소 70여 명으로 이 중에는 산모와 갓난아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총리실은 공격 주체가 현재 럭슨 앨런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이끌고 있는 그랑그리프 갱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등급상 두 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이 남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60명을 넘었고 수십조 원의 물적 피해가 났습니다. 기록적인 강우량과 홍수가 피해를 키웠는데 생방송을 진행하던 기상캐스터가 고립된 여성을 구조해낸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시속 225km의 초강풍.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이 관통한 자리는 말 그대로 폐허입니다. 주택은 파편이 되어 사라졌고 뒤집힌 자동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헐린이 상륙한 부둣가 주택의 살림살이는 바닷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대 6m에 이르는 폭풍 해일이 삶의 터전을 덮치는 걸 그저 지켜볼 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This is the cost of living on Florida's beaches. This is the devastation that you go through living in a coastal town. 플로리다 주에서만 10명 넘게 숨졌고 재산 피해는 집계를 낼 엄두도 내질 못합니다. And that ranges from things like traffic fatalities to people that were impacted directly by storm surge. 바로 위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는 48시간 동안 28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대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홍수 피해를 생방송으로 전하던 기상캐스터가 고립된 여성을 발견한 뒤 We will get back to you in a little bit. I'm going to go see if I can help this lady out a little bit more, you guys. I'll be back. 직접 구조해낸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헐린이 관통하면서 산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웃한 테네시주는 불어난 물에 다리가 끊기는 등 미국 남동부 5개 주가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헐린은 이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지만 인적, 물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60여 명, 460여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물적 피해는 우리 돈 최대 34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과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144조 원에 이를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루안다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마르부르크 병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20명이 감염됐는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부르크 병은 최고 88%까지 이르는 높은 치명률과 강한 전염성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데요. 루안다 사빈 은산지마나 보건부 장관은 사망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의 의료 종사자라고 밝혔습니다. And so far, more than 8% of the patients we have are actually healthcare workers or staff within those departments taking care of very sick patients. 루안다 당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부르크 병은 과일을 먹고 사는 박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람 사이에서는 체액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고열과 심한 두통, 출혈 등의 증상을 수반하며 현재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맵 브리핑이었습니다. 전투기 8대가 차례대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륙할 땐 폭탄을 실었지만 기지로 돌아오는 장면에는 폭탄이 없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를 이스라엘이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초대형 폭탄을 포함해 2초 간격으로 폭탄 100개를 투하했다고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복잡한 작전을 오랫동안 준비했다며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의 사망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에 탱크를 직결시키며 지상전의 속도를 냈고 레바논 지역 공습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한 이란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והוא גם מקדם את השבת חטופינו בדרום. ככל שסנוואר רואה שחיזבאללה כבר לא יבוא להצילו, כך גדלים הסיכויים להשבת חטופינו. 이란을 비롯해 예멘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은 즉각 포복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헤즈볼라 지원은 무슬림의 의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ضربات جبهه مقاومت بر پیکر فرسوده و رو به زوال رژیم صهیونی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کوبنده‌تر خواهد شد. 이란 내에서는 레바논 파병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면전을 넘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주까지 휴전을 이야기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정의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화영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쌍방울의 이 대표 구명 로비를 언급하더라고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재생된 이화영 녹취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이 언급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 2020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 배경에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쌍방울보다도 자기가 더 친하다고 알아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쌍방울의 로비 사실을 권 전 대법관이 알려줬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당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김 씨와 권 전 대법관 모두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한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바논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교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레바논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직 레바논에 30여 명의 교민이 있는 만큼 정부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민들을 태우고 복귀하는 군 수송기가 서서히 공항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들을 맞이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교민들은 밝은 표정을 보이며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레바논에 체류하던 국민과 가족 97명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마다 이제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 너무 심해서 집이 막 흔들리고 좀 밤을 잠도 못 자고 이제 좀 힘들었었거든요. 일단은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군 자산의 즉각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간 항공편이 사실상 사라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군 수송기 시그너스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무박 38시간의 임무를 완수하며 교민들의 구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제1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철수로 레바논에는 약 30명의 교민이 남게 됐는데 주 레바논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이 함께 남아 현지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정세를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팔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00명 넘게 숨지고 6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이 소식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주변 건물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립니다. 현지 시간 27일부터 사흘간 네팔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 일부 지역엔 하루 최대 322mm의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와 다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산사태로 주요 고속도로가 막히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अब के गर्ने यस्तो चाहिँ छ हाम्रो मात्रै भएन विपत्ति सबै ठाउँमा भएको छ मान्छेको ज्यान बाँच्यो त्यो नै ठुलो कुरो हो हाम्रो लागि. 네팔 내무부는 이번 폭우로 카트만두에서만 34명이 숨지는 등 최소 100명 넘게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헬기와 고무보트를 동원해 실종자 60여 명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전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국은 자동차의 도로 통행과 버스의 고속도로 야간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에서는 매년 몬순 시기에 산사태와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팔 기상청은 보통 6월에 시작돼 9월 중순이면 몬순이 끝나지만 올해는 인도 일부 지역에 저기압이 계속되면서 일주일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 전역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우리에겐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열흘 전쯤 레바논에 파견된 우리 군 동명부대 주둔지 1km 지점에도 이스라엘군의 포탄이 2발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레바논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레바논의 마을 곳곳에서 폭발합니다. 이날 하루에만 헤즈볼라의 거점 지역을 노린 이스라엘군의 대공습이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100차례 이상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티레에 주둔 중인 동명부대 인근에도 이스라엘군의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아침 6시 40분쯤 동명부대 주둔지 약 1.2km 지점에 이스라엘군이 쏜 포탄 2발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 병력과 시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2007년 파병된 레바논 동명부대는 우리 군의 유일한 전투 파병 부대로 27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대 인근에 포탄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포탄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합참은 이 사실을 공개하는 대신 현지 상황을 안전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동명부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유엔군 부대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합참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명부대는 주둔지 방어를 강화하고 부대 밖 작전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철수를 하든가 부대원들이 방어 능력을 갖추든가 뭔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유엔은 평화유지군이 주둔한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면서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